저는 민주당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민주당이 지난 총선 공천한 사람들은 정말 전 국민 앞에 100배 사죄해야 된다고 봐요. 이렇게 엉터리 지금 뭐 도대체 몇 명째입니까? 정권 시작 저 21대 국회 시작하기 전부터 서영석 의원하고 김정호 의원도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. 이철이의 정치쇼. 예, 이명선 기자가 정부가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 내용들을 좀 요약해 주세요. 들으신 것처럼 국토부와 LH 임직원 총 14,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. 정세균 총리의 말 맞다나 이잡듯이 뒤졌다고는 하는데 기존의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심 직원 13명에다가 7명이 추가된 정도에 그쳤어요. 네. 그렇게 해서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이 된 겁니다. 네. 그리고 청와대 같은 경우는 같은 날 현직 비서관 이상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368명을 전수조사했는데 투기 의심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고요. 네. 이번 조사 대상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. 이런 조사 결과를 왜 발표할까요?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조사 진행된 것에 대한 결과. 그래서 지금 1차 조사 끝난 거다. 2차, 3차 할 거다라고 이제 지금 밝혀놓고 있는 상태죠. 그건 알겠는데 네. 이런 정도면 뭐 총리까지 나서서 발표할 일은 아니고 이 사람도 우선 신속하게 수사 의뢰했고 그렇죠. 고발 조치했고 이러이러한 걸로 빨리빨리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더 맞지 않아요? 그렇죠. 그런 이제 일정을 이제 중심으로 알려줘야죠. 근데 너무 좀 느슨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국민 정서에 뭔가 부합이 안 되는. 뭔가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뭔가 하는 액션, 퍼포먼스는 보여야 되는데 그 퍼포먼스가 사실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화를 부채질하는 변주 굴리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. 청와대도 뭐 비서관급 이상으로 의심할 만한 사례가 없다. 이렇게 발표하는 건 안 하니만 못하지. 그렇잖아요. 흥미로운 건 1.2기 신도시 때도 이 20명 안팎이었거든요. 아 그래요? 무슨 그게 공식이 있나? 그렇네요. 그래서 왜 이러지 싶더라고요. 프로그램이 있나 보다. 이렇게 딱 누르면 20명만 나오게 되는. 참 깜깜하네.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쟁점은 차명 거래한 걸 밝힐 수 있느냐 없느냐. 이게 궁금한 그렇죠. 게 그거잖아요. 이게 더 악의적이고 굉장히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?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접근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이제 조사에서 기존과 별로 이렇게 이제 의미가 없는 결과를 발표하고 하니까 더 화가 나고 그 부분은 어떻게 밝힐 거냐. 그건 수사단에게 의뢰를 예, 또 차명 거래라고 하는 거는 또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구조의 산물이라는 뜻이거든요. 이게 뭐 어떤 몇 명이 그냥 일탈해 갖고 한 게 아니라 차명 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용납되어지는 어떤 구조가 있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밝혀내고 뭐 예방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은.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좀 답답한 상황이죠.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뭐 LH공사 직원이든 국토부 직원이든 뭐 또 다른 누구든 간에 그 직원들 하나하나의 경우를 따져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투기가 일어날 만한 장소 신도시 여기서부터 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. 반대 경로로. 그러면 좀 찾기가 쉽지 않아요? 언제부터 갑자기 누가 들어왔고 얼마 땅이 올랐고 하면 쉬운 거 아니에요? 일단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외부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. 뭐 검찰 쪽 얘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? 네, 그러니까 일단 투기 대상 지역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거래를 다 들여다보고 그렇지. 그다음에 역으로 LH 가면 직원과 되지. 가족들, 친족들과 대조해 보면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근데 정부 합동조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봐서 뭐 알아낸다라는 철저하게 보면 어떻게 보면 LH 직원에 대한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라고 봐야죠. 저는 이게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180석의 저주다 이런 얘기 하던데 무슨 사건 터지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만 줄줄이 뭐가 나오더만. 숫자가 많으니까. 그리고 뭐가 좀 이상해. 유독 그렇잖아요 지금. 양희 원영 의원, 김경만 의원, 양향자 의원. 오늘도 두 분이 어딘가 네. 이름이 거론됐던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줄줄이 지금 뭐 옛날 우리 어릴 때 줄줄이 사탕이라고 그랬는데 뭐가 나오잖아요. 진짜 민주당만 더 부패해서 이런 거예요, 교수님? 그런 것보다 이제 집권 여당이니까 더 먼저 타겟이 돼서 이제 그 먼저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 뭐 전체 재산이나 이런 공개한 거 보면 사실은 뭐 부동산
또 이제 미리 이제 그 재산 등록을 하잖아요. 재산 신고를 하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비교적 국회의원들은 잘 알려져 있어요. 근데 뭐 이게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좀 지도층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재산 축적이나 이런 어떤 그 기준, 도덕적인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약화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그게 오히려 이제 경제적인 어떤 영리함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이런 문화가 있어서 오히려 지금 뭐 이제 썩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경제적 부를 어떻게 축적하느냐와 관련된 윤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 이 부분도 좀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특히 이 이제 있는 분들이 좀 그런 영리함이나 이런 이제 자원이 있으니까 그걸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자꾸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죠. 저는 뭐 제 생각에는요. 저는 민주당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민주당이 지난 총선 공천한 사람들은 정말 전 국민 앞에 100배 사죄해야 된다고 봐요. 이렇게 엉터리 지금 뭐 도대체 몇 명째입니까? 정권 시작 저 21대 국회 시작하기 전부터 서영석 의원하고 김정호 의원도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. 자 문자 하나씩 읽을까요? 하지연님이 문자 주셨는데요. 속상하네요. 저는 빚을 1억이나 넘게 대출받고 전세로 이사 가는데 그러니까 유유 말이에요. 하셨어요. 예, 그 밑에 거는 유명선 기자님 읽으시죠. 이혜원님께서 독점된 정보를 악용한 공기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전 국민의 눈이 보고 있습니다. 예, 교수님. 예, 9111 쓰시는 분 국민들은 영혼까지 끌어서 집 사고 대출 갚으면서 살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땅 투기로 해서 돈을 벌고 있다니 치가 떨리네요. 네. 2905번 쓰시는 분께서도 문자 주셨는데요. 우선 먼저 직접 투기를 한 건지 보고 투기를 본 거고 투기한지 여부를 본 거고 차후 차명 투기는 계속한다고 한 거 아닌가요? 제발 좀 지켜보시죠. 아, 그럼요. 지켜봐야죠. 그러니까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차명 투기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분들이 야 차명 투기에 그 지금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거 아니냐 정부 합동수사가 처음부터 수사단이 조사를 나서야 되는데 왜 그랬냐라고 하시는데 근데 땅과 관련된 문제는 증거 인멸할 게 없어요. 아니 저도 순서대로 가는 건 좋다고 보는데 조금 더 속도를 끌어올려야 돼요. 지금은 너무 느려요. 굼떠요. 속도를 좀 더 빠르게 가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증거 인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 내부 정보를 활용한 땅 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정보 활용 부분을 증거를 인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도를 좀 더 빠르게 가져갈 필요는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김현철 교수, 이종훈 평론가, 이명선 기자와 함께 모여라 소장포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분들과 함께요. 뉴스 듣고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. 2부에서 LH 사태 다뤄봤는데요.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이것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. 변창흠 장관. 예. 우리 이종훈 평론가는 편을 좀 드셨죠? 네, 인사청문회 직전까지 뭐 그 후보 지명됐을 때, 장관 후보 지명됐을 때부터 해서 일관되게 뭐 여러 방송에 나가서 편을 들었어요. 왜 편을 들었냐면 저 나름대로 주위에 그 뭐 김진애 의원도 있고 뭐 여러 그 부동산 뭐 주택 관련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에게 그 물어봤더니 평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전문가다. 정말 실력 있다라는 평가를 들었거든요. 그래서 부동산 정책 꼬일대로 꼬이는 이 부동산 정책을 풀 적임자로서 낙점했다는 정부의 말, 청와대의 말이 좀 신뢰가 됐어요. 네.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실력은 실력이라고 치고 실력은 뭐 어떤지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만 이 지금 실력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비리 문제, 도덕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워요. 지금 어제 뭐 정세균 총리가 조사 발표하면서도 이런 말 했잖아요. LH 직원 그 투기 의혹 20건 중에 11건이 50% 넘잖아요. 60%에 가까운 11건이 LH 사장으로 변창흠 장관이 재직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. 네. 이건 어떻게 보면 본인은 앞에서는 지난 국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그 누누이 청렴성을 강조해 왔는데 그 이야기가 잘 안 먹힌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청렴적인 측면에서는 무능한 거죠. 알겠습니다.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든 아니든 간에 어떤 경우에 객관적 책임을 지는 거는 공연으로서는 숙명 아닙니까, 그죠? 예, 그렇습니다. 뭐 네. 그게 운이 나쁘든 아니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결국 책임을 지라고 뭐 또 이제 장관을 맡긴 거죠. 그래서 네. 부동산 정책이 그리고 제가
이분이 이제 LH 사장할 때도 윤리 영역 부분에서는 별로 성적이 안 좋았어요. 그 점수가 그렇더만요. 예. 그런데 또 거기다가 그 뭐 여러 가지 구설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게 다 보면 뭐와 관련된 거냐면 사람에 대한 인식 그런 이제 뭐 그런 관점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.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정책 저는 이제 굉장히 반대를 했었고 장관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지만 저도요. 예, 그 부동산 문제는 저는 실력만 봤습니다. 단순하게 집을 재산을 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에요.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. 삶이 있는 문제거든요. 그럴 때 특히 사람에 대한 이해, 삶에 대한 이해가 어떠냐를 중심으로 놓고 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종훈 평론가가 굉장히 실수를 한 거지 그때. 네.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? 네, 뭐요?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데. 입장이요? 예. 저는 대체적으로 별로 바뀔 만한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. 아니, 지금 그러니까 저거 상황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성과는 봤는데 윤리라는 그 이면을 못 본 거예요. 네. 지금 상황이 이 변창흠 장관 경질론도 있지만 또 하나는 LH 해체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사실 3기 신도시 사업 뭐 이사 부동산 대책 이런 게 사실상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서민들 입장에서 가장 큰 피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그러니까 이 LH 해체든 뭐 재편이든 가지고 뭔가 감정적으로 물타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건 좀 시간을 갖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지금은 이제 우선 당장 그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. 자, 검찰총장 새로 뽑는데요.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서 여기서 추천을 하게 돼 있잖아요. 위원들이 발표됐습니다.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었고요. 당연직 그 직에 계신 분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, 이종엽 대한변협회장,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, 그다음에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,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이죠 이영수 검사장 이런 분들이 이제 당연직이고 비당연직이 길태기 변호사, 전 법무부 차관이었죠. 그다음에 예. 안진 이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교수, 손원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잠깐 좀 저희가 이야기해보고 넘어가죠.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? 저는 뭐 당연직 의원들은 어쨌든 당연직으로 하시는 그렇지, 그건 못 분들이라 적이 바꾸죠. 없고 네. 비당연직 의원 이 부분을 보면서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분들 네. 그래서 좀 이게 검찰총장 후보를 또 너무 정권이나 친정부적인 부분으로 임명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그런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좀 구성 아니었나 싶어요. 특히 네. 제가 봤을 때 의아스러운 거는 언론사 이제 그 기자분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아니 그 기자분이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검찰총장이나 등 어떻게 비판하고 뭐 이럴 건가? 그 계속 비판적으로 추적을 해야 되는 그 언론이 그래서 왜 그렇게 구성을 했을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음 총장은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게 또 논란이 더 증폭될 수도 있고 그죠? 그렇죠.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데 추천위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중립적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분들로 하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검찰과 법무부 그 기사를 쓰면서 오비들과 YB들의 이제 충돌도 좀 있었잖아요. 갈등도 좀 있었는데 이렇게 신문사 논설위원이 자사 신문사 논설위원이 비당연직이긴 합니다만은 후보 추천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버리면 네. 오히려 또 하나의 뭐 갈등의 불씨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. 이명석 기자 보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. 뭐 이번에 관련해서 기사들이 회전문 인사다라는 얘기를 또 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코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이고요.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안진 교수 같은 경우는 앞서서 윤 천장의 징계위에도 들어갔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참여했어요? 네. 출석했습니까? 그래서 이게 참여했죠.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여러 가지 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그럴 인사로 차기 총장을 물색하는 것까진 좋으나 역시나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갈등 해소 부분에서는 여전히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보나 보수나 양쪽 모두 정권을 잡았을 때 인재풀이 협소하다는 문제 이게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. 계속 인재풀이 협소하다 보니까 회전문 인사가 계속 반복되고 그래요? 또 코드 인사가 반복되고 사람이 없어서? 네 사람? 믿고 쓸 네 사람이 부족한 거죠. 옛말에 그거 뭐죠? 백락일곱? 이게 무슨
그죠? 백락이라는 사람이 명마를 알아보는 유명한 간별 예. 눈을 가지신 분인데 그 사람이 한번 돌아보면 명말이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거 아니에요. 네. 그 교훈은 사람은 있다. 음. 근데 알아보는 그 사람이 인재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눈이 없다.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? 근데 과거에 교훈이?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연정을 제안했잖아요. 음. 한마디로 매몰차게 거절당했잖아요. 그렇죠.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인재를 알아봤는데 저 그분께서 이제 뭐 나는 그 생각이 다르다라고 거절했을 때 뭐 데려올 방법이 없는 거죠. 어떻게 보면. 뭐 그런 점도 있죠. 사실은 인사청문회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다 거절한다는 얘기는 많이들 하더만요. 네네. 그래도 대통령께서 간곡히 부탁하면 안 할까요? 글쎄요. 경험이 없어서. 그래 하실 거 아니에요? 혹시 간곡히 요청이 들어오면은 상당히 많이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. 네. 우리는 국가 간 교육을 하도 잘 받아서 예. 그죠? 김민철 교수님은 간곡히 부탁하는 거 플러스 술을 사야 돼요. 술이요. 술을 하는 게 아니고 술을 안 사면 부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예, 때문에. 저기 오히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인사청문회 때 나와가지고 뭐 부동산이고 뭔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래도 좀 인사청문회 하는 재미가 있고 이런 건데 네.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너는 저기 안 된다. 아 김윤철이라는 예, 분이. 예. 그래요? 한번 네. 해볼까요? 여기서 추천을 좀 해야 되는데.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백락 읽고 막 급하게 찾아봤더니 명마도 백락을 만나야 세상에 알려진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하고요. 다 설명했잖아요. 인제는 그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야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. 제가 다 설명했는데. 마치 제가 잘 모르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. 아니요. 지금 네. 딱 상황이 필요한 사자성어라 다시 한번 그게 제가 그 얘기를 강조하는. 했잖아요. 이게 기자죠. 이게 기자죠. 아, 이거 좀 아는 척 잘난 척 했더니 이거 안 받아주네. 자, 다음 아이템은요. 국민의힘 경선 단일화 과정 좀 얘기해 볼게요. 지금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오세훈 후보가 급상승세? 네. 진짜 그래요? 급등. 일단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. 범야권이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한다는 응답이 38.4%였고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8.3%를 조사해서 오차 범위 내 0.1%포인트 차지만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그 있는 차이라고 것으로 얘기할 수 나왔습니다. 없고요. 어디 조사예요? 오차 범위가 아니죠. 한국 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8일에서 9일 서울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으며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.5% 포인트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. 그렇게 빨리 하셔도 돼요. 금융상품 수치를 왜 얘기해? 이게 수치를 괜히 얘기해갖고 힘들게 저기 다 해야 아니, 되는 거 여론조사 아니에요? 얘기를 안 하면 돼요. 그거 너무 힘들어. 이른바 구글 트렌드 가지고 얘기하는 쪽도 있던데. 배종찬 소장이 이거 잘하죠. 구글 그래요? 트렌드 가지고 하는 거. 어때요? 구글 트렌드는? 구글 트렌드가 근데 트렌드 분석으로서는 신뢰도가 있는 것 같아요. 빅데이터 분석의 일종이니까 어떻게 보면 네.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데 구글 트렌드는 오세훈 상승 가능성을 이미 이제 점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. 그다음에 이 구글 트렌드보다 저는 김정인 위원장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예요, 되는데 그게? 김정인 뭐예요? 위원장이 네. 워딩에 지난번에 서울 명동에 가서 상인들 만났을 때 김정인 위원장이 차기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는 오세훈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린다. 그 당을 이끌고 아니 근데 있는 못 그렇게 박아버린 이끌지. 거잖아요. 예? 단일화 협상해야 되는데 네. 이미 당을 이끄는 수장이 못 박았잖아요. 그건 당연히 그래야지 그럼 뭐. 당연하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안철수 진영에서는 지지층에서는 반발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근데 저기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 반발을 무시하고도 밀어붙이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오세훈이 된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. 그러니까 생각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래도 승리 가능성은 이제 조직 기반이 있는 후보가 유리하지 않느냐는 판단도 있지만 사실 이제 최근에 또 보면 오세훈 후보는 왜 그 10년 전 그 부동산 문제 뭐 이런 시장 시절에 이게 다시 이제 되면서 관심도가 높아진 거죠. LH 사건 관련해서. 그래서 이제 구글 트렌드 점점점 그 이제 뭐 당선됐고 뭐하고 한 이 부분과 지금 LH 건 뭐 부동산 문제가 이게 이제 합산이 돼서 구글 트렌드에서 많이 이제 뜨게 된 그런 이 구글 트렌드라는 건 어쨌든 관심도가 높아져서 검색이 많이 자꾸 돼요. 검색이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. 근데 구글 트렌드 가지고 이제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. 왜 그러냐면 부정적 인지도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부정적 관심도.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자꾸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. 그 요소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
또 하나는 뭐가 있냐? 왜 또 올랐느냐? 지금 상황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별로 정책적인 차이나 이런 등등이 썩 차별적이지 않아요.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정당 당 기반이 있으니까 오세훈 후보한테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라고 하는 이런 이제 유권자의 심리도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. 알겠습니다. 그다음에 여유가 많이 생겼더라고요. 그러니까 최근에 그 나경원 그 후보 꺾고 경선 과정 때 오세훈 후보의 인터뷰라든지 말 내용과 지금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인터뷰나 말을 들어보면 인터뷰하는 스타일도 바뀌었고 굉장히 여유롭게 바뀌어서 일단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 아니면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세훈 후보의 호감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은 뚜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김종인 위원장이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들지 아닐지는 다음 주 19일 금요일 날 단일 후보 결과가 발표됩니다. 저는 그건 진짜 하나만 하지.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스포츠 때 많이 쓰는 건데 그게 항상 욕먹는 멘트거든요. 뚜껑을 열어봐야 압니다. 이건데 저도 방송 많이 다닐 때 어디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싫어하긴 했습니다만 물어볼게요. 누가 이길까요? 저는 뭐 오세훈 후보. 오세훈, 네. 민, 이종훈 평론가는. 저는 저 역시 오세훈. 어? 네. 그래요? 네. 이명선 기자는. 저도 오세훈 후보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요? 그럼 뭐 균형을 위해서 네. 우리가 편들면 안 되니까 안철수 윈. 예. 이럴 때는 이제 과거 이철희 소장님이 방송에서 하셨던 말을 해야 돼요. 그럴 거면 왜 물으세요? 근데 뭘. 이런 아니, 질문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. 안 해야 됩니다. 예. 재밌으라고. 그 편든다라고 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잠깐 아까 이제 우리 괜히 또 문자 오신 분들 화 돋굴까 아니 아니죠. 예. 근데 저는 그런 요청도 좀 드리고 싶은데 누구 편드냐라는 자체 문제도 있지만 근데 참여라는 말 자체에 우리 파리스페이션이잖아요. 근데 파트예요. 어디인가 편을 든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뭐를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또 요청을 드리고 싶냐면 그 든 편이 있잖아요. 그 편을 더 좋은 세력으로 만드는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. 그러니까 그냥 누구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정당이 국민들한테 좋은 정치 세력이 되게끔 쓴소리도 하고 막 노력도 하고 이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지.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누구 편만 들고 막 상대방 욕만 한다. 그건 이제 진짜 혼내줘야 되는 문제죠. 저는 편을 안 들면 좋겠습니다만 의도로 갖고 편 드는 건 잘못입니다만 결과적으로 누구 편을 들게 되더라도 말이 되면 뭐 논리나 근거가 있게 얘기를 하면 그건 좀 들어줄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. 저는 이 부분은 편들기가 아니라 예측이라고 보거든요.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스포츠 얘기를 하다 보면 내일 네. 그 뭐 프로야구 팀 중에 두 팀 중에 누가 이길 것 같냐라고 하면 선발 투수라든지 전력을 보면서 그다음에 지금 분위기를 팀 분위기 특히 제일 많이 보는 게 팀 분위기거든요. 네. 팀 분위기를 보는데 지금도 저는 분위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. 알겠습니다. 우리 4개 하는 겁니다. 네, 커피 내기 하시죠. 3대1. 저도 뭐 3분의 1 괜찮다. 그러니까 세 분은 오세훈, 저는 안철수. 네. 안철수 편드는 거 아닙니다. 자, 모해라 소장파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주말에 즐거운 시간들, 화목한 시간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실 거죠? 예. 당연히 그래야죠. 대답 안 하시는.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? 주말은 가족과 함께. 아 그래요? 네. 알겠습니다. 자, 세 분 고맙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